나는 옥필승 대감의 여식인 옥태영입니다. 이번 옥씨 부인전 성공개 영상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옥태영의 말로 시작합니다. 옥에 갇혀 비단 옷이 벗겨지고 심신이 얼마나 힘겨울지 짐작되는 어두운 표정에 슬픔에 잠긴 듯한 목소리였지만 무게 있고 품이 있는 양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정체가 발각되어 취조받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까지도 엿보입니다. 우리는 구더기가 왜 옥태영이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로 인정하면 왜 안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옥태영이 자신이 양반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더기는 태영아 씨가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인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살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양반 신분이 되었을 때 아마도 태영아 씨보다 더 마음 깊이 피부로 공감하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옥태영임을 부정한다면 자신을 품어준 옥씨 가문과 시댁인 성씨 가문은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며 아기의 아버지인 천승이가 더 위험해질 것이기에 구더기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영을 노리던 박준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의금부에 추포되었고 치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의금부 종사관의 취조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소혜가 분명 그랬어요. 증자가 있는데도 왜 구더기를 잡아들이지 않느냐고? 박준기에게 악을 썼거든요. 그래서 무슨 증자일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요. 의금부라는 엄중한 곳에서 확실한 증자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네요. 그 종사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첫째가 화적대 사건에 대한 보고 내용이에요. 화적대가 주막을 습격하던 혼란 속에서 구더기가 옥태영을 밀어넣고 나서는 비단 옷을 훔쳐 입고 살아남았다는 설정을 하는데요. 누가 봐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불이 타오르는 상황에서 그런 정교한 범죄를 꾸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나는 정신을 잃은 채로 청수연으로 옮겨졌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화적대가 모두 훔쳐간 마당에 어디서 비단 옷을 찾아 입으며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시신의 반지를 어찌 찾아 낀단 말입니까? 옥태영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묻자 종사관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외모가 같다는 추궁입니다. 이어서 김소혜가 기억하는 노비 구더기와 얼굴이 같은 건 어찌 증명하겠냐고 하네요. 옥태영의 대답이 정말 명답입니다. 그것을 왜 내가 증명해야 합니까? 망상증에 걸린 여인의 말만 믿고 내사를 하신 나리께서 증명하셔야죠. 이렇게 대답하죠.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은 종사관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왜 증명해야 합니까? 의금부가 놓친 결정적인 반박 포인트인 이 말은 강렬한 울림을 주는 대사입니다. 억지로 혐의를 씌우고 이를 증명할 책임을 본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은 법과 정의를 왜곡하는 모습이죠. 종사관이 또다시 말하길. 청수연에서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옥태영의 얼굴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구더기가 옥태영으로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추리가 맞는 것이기에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습니다. 옥태영은 옥씨 가문에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도망 노비를 손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죠. 상대방이 맞는 추리를 하지만 그 추리의 허점을 잡아내는 명민한 외집으로서의 변론을 명쾌히 보여줍니다. 옥태영은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측만 하는 취조관의 허점을 논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의금부는 구더기와 옥태영의 얼굴이 닮았다는 증언을 증거로서 내세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추측일 뿐입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설득력을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억지스러운 증거와 허점 투성이의 논리로 사람을 옭아매는 의금부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옥태영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해 스스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옥에 있어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옥태영의 주변 인물들이 발벗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짜 성윤겸이 등장. 성도겸이 홍문관 임명을 받아 한양으로 갈 때 뒤쪽으로 보였던 삿갓 쓴 남자가 성윤겸이라면 내가 남편이요. 이렇게 나서줄 것 같습니다. 옥태영도 진짜 옥태영이고
나도 진짜 남편 성윤겸이란 말이오. 이렇게 천승이 대신 나서는 것이죠. 막심이가 어떤 남자를 보고 놀라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윤겸이 돌아온 것이라 믿고 싶네요. 이제는 버려두었던 집안과 아내를 살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어차피 청에서 다른 큰 일을 할 사람이니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옥태영의 오빠입니다. 옥태영의 할머니 한씨 부인은 돌아가셨으나 옥태영의 오빠는 어딘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등장한 적은 없지만 이제 등장할 때가 되었네요. 옥씨 가문을 대표하여 할머니 대신 증언을 해준다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감진어사 이덕훈과 시동생 성도겸의 협력입니다. 박준기의 비리 행각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도 연려문 사건, 청수연의 만수삼 사건, 전국의 사기 사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진어사를 임명했었죠. 이번에 한양에서의 괴질 소문과 약재를 매점매석한 것도 배우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차명감 아니겠어요? 박준기의 비리를 다 조사하여 성도겸과 함께 임금에게 보고하여서 박준기를 처벌하라는 명이 내려진다면 의금부까지 미치는 그의 기세를 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넷째 외지부 차미령과 끝동이의 활약입니다. 성도겸의 아내 차미령도 전직 외지부로 활동했었죠. 과거 화적대를 조사했던 공식적인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형님을 위해 나서야죠. 그동안 외지부로서의 경험을 바탕삼아 날카로운 논리와 재치로 의금부의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지부로서 일해보도록 옥태영으로부터 인정받은 끝동이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김씨 부인의 도움입니다. 김씨 부인이 김소혜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의아했는데요. 이어서 김소혜가 비웃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옥태영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찾아갈 만큼 김씨 부인이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김소혜를 뒤흔들 다른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요? 김소혜는 이제 아버지도 잃고 재산도 다 바쳐 없을 거예요. 박준기한테 붙어 살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 텐데요. 박준기가 꼬리 자르기에 얼마나 능숙한 자인지 사악함이 한 수 위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킬까요? 그 점도 궁금합니다. 여섯째 청수연 사람들입니다. 청수연 사람들 중에 옥태영에게 도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드물 것 같아요. 양반들은 그들이 잘하는 상소문을 쓰면 될 것이고 청수연 백성들은 신문고라도 울려야 하지 않겠어요? 만일 노예가 괴질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 노예를 재배하도록 무료로 나누어준 장본인이 바로 옥외지부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곳간을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죠. 청수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옥태영의 많은 선행과 희생을 임금과 조정에 알리는 일에 청수연 사람들이 앞장설 것이라 믿어봅니다. 일곱째 천승희의 천재적인 각본입니다. 천승희는 별감이 된 이후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록 쫓기는 처지가 되었으나 회인까지 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또 다시 목숨을 건 필사의 노력을 할 텐데요.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기발한 각본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만석이를 통해 분명 어떤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바램처럼 김소혜의 집으로 돌아간 옥태영의 모습은 옥에서의 악몽을 꾼 것이라고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옥태영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듯이 이제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옥태영을 도와줌으로써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굴곡진 삶을 살았던 당찬 한 여인이 이제 또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옥태영이 이번에도 고비를 잘 넘기고 자신의 꿈을 이루리라 믿어봅니다. JTBC 1월 25일 토요일 저녁 10시 반 옥시 부인전. 이제 2회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